부모로서 생각해 봐야 할 양육 철학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 진실한 첫 문장처럼. 아기에게 좋은 건 알겠는데 발도르프 교육은 너무 어려워요. 발도르프 교육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려는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하소연입니다.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안 되고, 안 돼 라고 해도 안 되고, 집안은 늘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고, 스마트폰도 주어서는 안 되고, 놀잇감은 천연 재료여야 하고, 뜨개질도 해주어야 하고, 이야기도 들려주어야 하고, 노래도 불러주어야 하고, 좌절을 거듭하다 포기하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해야 할 게 너무 많은데 현실적으로 다 하기는 힘들고, 아이에게 무언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아이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까요? 안 되는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도 어렵다면 지칠 수밖에 없겠죠. 저는 발도르프 교육을 너무 이상화하거나 낭만적으로 접근하지 마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되어가는 중이지 처음부터 완벽한 상태일 수는 없으니까요. 부모 역시 부모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발도르프 교육 때문에 죄책감이 든다거나 무력감에 빠지기보다 자신감이 생기고 희망이 차올랐으면 합니다. 발도르프 교육은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 사상이지 공허한 고담 준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방법론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스스로의 생각을 돌아보고 나만의 양육 원칙을 세우는데 발도르프 교육의 인간학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그마처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아이는 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하라는 걸까? 라는 질문 속에서 흔들림 없는 원칙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는 먹이고 입혀야 할 아이와 당장의 현실이 있습니다. 누구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저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현실이라는 발판 위에 서서 이상을 바라보는 존재로서 우리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현실에만 매몰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상만 추구하며 현실을 내팽개칠 수도 없습니다. 직장일이 바빠 아이와 함께 보낼 시간이 부족하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아이와 놀아주어야 균형이 잡힙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 온종일 아이를 위해서만 시간을 써야 한다면 잠시 혼자만의 휴식 시간을 갖는 게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상에서 균형 감각을 잃으면 상황은 나빠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산다는 게 말처럼 쉽던가요? 이때 중요한 가치가 바로 진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요. 당신이 할 일은 진실한 문장을 딱 한 줄만 쓰는 것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진실한 문장 한 줄을 쓰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작가 자신은 자기 문장이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직감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건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진실에 대한 감각은 그 순간에 무엇이 가장 적절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만약 아이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면 그 행위에 옳고 그름을 떠나 그것이 자신의 진실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 나는 부모 될 자격이 없다 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 상황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독박 육아로 너무 지쳐 있을 수도 있고,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일 수도 있으며, 어릴 적부터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해 숨이 막히는 지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약속 시간이 늦어 마음이 급해져서 그럴 수도 있지요. 이런 성찰은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진실함은 올바름과 다릅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과 내적 진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아이가 마트에서 울고불고 떼를 쓴다면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순간 아이가 아주 예의 바르게 부모님의 말을 잘 따르는 것보다 진실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사과하고 아이에게도 인지시킬 필요가 있지만, 아이의 모습 자체는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주어야 합니다. 오히려 아이는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배워야 할 것은 때를 쓰지 않고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말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법입니다. 단지 혼만 나고 끝난다면 아이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아이가 때를 쓸 때 부모로서 화나는 감정을 억누르고 웃는 얼굴을 보였다면 진실하지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몸에서 반응이 나오겠지요. 나답지 않은 행동이니까요. 아이에게 화내고 소리 질러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고 진실하게 표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 아이에게 아빠 지금 화가 나 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감정은 진실한 내 민낯을 보여줍니다. 이 감정에 예민하게 껴있고 공감하는 일이 진실함의 첫걸음입니다. 고맙게도 우리는 감정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은 내적 욕구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지금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너무 무리하는 것도, 그렇다고 태만히 하는 것도 진실한 모습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고 완벽주의적 강박을 내려놓고 나면 진실에 대한 감각이 키워집니다. 그때 비로소 삶의 균형이 잡힐 겁니다. 이것은 내가 좀 더 나다워지는 과정이며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자기 중심이 바로 세워지는 동시에 자기 중심성에서 차츰 벗어나게 되면서 비로소 마음도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머리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라고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감수하면서도 충만해지는 어떤 느낌이 듭니다. 발드루프 교육에 대해 공부할수록 저는 알 수 없는 충만감과 내면의 무언가가 치유되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